지금부터 탄천 위험교량 보도부 전면 재시공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상진 시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아침 일찍 우리 기자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국민과 또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들의 또 걱정하심이 크고 또 불안하시고 또 정자교 사태 이후의 수습 과정이나 향후 대책에 궁금함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을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급히 또 마련하게 됐습니다. 예, 이번 그 사고로 또 유명을 달리하신 가족분들께 깊은 또 위로의 말씀과 또 부상당하신 환자분과 또 가족분들께 빨리 쾌유되시라는 기원을 드리면서 또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또 전체 공직자는 우리 시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많은 검토와 또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 첫째는 불정교, 순회교, 금곡교, 국내교 4개 교량의 보도부를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4개 교는 4월 6일부터 각각 다른 점검업체를 통해서 긴급 정밀 안전 진단을 우선 실시했습니다. 안전 진단은 정밀 안전 점검보다 더 정밀한 시험과 측정을 통해서 상태를 평가하고 안전성을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최종 정밀 안전 진단 결과는 4월 21일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비록 교량 전체에 대한 평가나 각종 재료 시험, 그 실험치를 아직은 결과 나오질 않아서 반영은 안 된 상태지만 이러한 4개 교의 보도부에 대해서는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유는 불정교는 캔틸레버 보도부의 이 가장자리 처짐 상태가 255mm, 순회교는 192mm, 금곡교는 220mm, 불정교는 540mm 외부 과다 처짐 상태로 도로교 설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보도부의 안전 등급이 2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국내교는 캔틸레버 보도부지만 처짐 상태가 최대 16mm로 먼저 말씀드린 3개 교량보다는 처짐 상태가 양호 하나 도로교 설계 기준으로 평가하면 보도부의 안전 등급은 D등급이지만 이것도 캔틸레버 방식의 처짐 형태가 있고 D등급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해서 전면 철거 재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 불안 해소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법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되게 되는 보도교는 별도 교각을 신설해서 보행자 전용 교량을 설치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가에게 자문해서 확실한 안전성이 보장되는 그러한 교량을 또 보도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둘째는 2중 3중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교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확실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 전체 211개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중입니다. 정자교와 결과가 노출된 위에 불정교, 순회교, 금곡교, 국내교 4개를 제외한 탄천 교량 14개는 긴급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비파괴 검사와 아스콘 제거 후에 철근 배근 상태 실측 등 정밀한 구조물 점검 항목이 추가되어서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4개 교량과 같이 나머지 14개 교량에 대해서도 21일 나오게 되는 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을 할지 근본적인 재시공을 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 횡단 교량 이외에 192개 교량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 점검을 지난 4월 14일 완료했습니다. 점검 결과 151개 교량에서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일부 있었지만 사용을 제한할 만큼 심각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서 전문가 합동으로 보수 보강 등의 조처를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192개 교량 중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우려시하는 정자기와 유사한 공법으로 시공된 캔틸레버 형식의 교량 32개소에 대해서는 이번 점검 외에 추가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교각이 받치고 있는 차도부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다수 전문가 의견에 따라 순회교, 불정교, 금곡교의 한 개 차로에 대해 방호벽 설치 등 안전을 확보한 후에 보행로로 이미 개통했습니다. 전면 통제되고 있는 정자교는 인근에 긴급하게 징검다리를 이전 설치해서 임시 통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만은 좀 비좁고 또 비 올 때 미끄럼의 그런 상황도 예견돼서 정자교의 안전 정밀 진단 결과 차도 부분 통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교량 상부의 중앙 차도 부분을 일부 보행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방안이 불가능할 경우 정자교 상류에 위쪽으로 탄천을 횡단할 수 있는 가설교를 설치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안전과 관련한 예산과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이미 긴급 안전 조치 및 정밀 안전 진단을 위해서 재난 관리 기금 35억 원을 투입하였고 이번 추경 예산에 4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기반 시설물들의 안전 조치, 보수 보강을 위해서 즉시 투입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진단 규명을 위해서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조사와 별개로 설계 당시 도면부터 시공과 유지관리, 안전 진단과 점검에 문제가 없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사고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부터 고쳐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는 교량뿐 아니라 주변의 시설물, 또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도 모든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많은 불안들을 또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런 시민 여러분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정보에 최선을 다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희생자 유가족과 사고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족분들과 부상자 또 가족분들의 상처가 남은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성남 시민 여러분, 안전에 이번에 우리 정자교 사태를 계기로 우리 성남시가 더욱 안전하고 더욱 또 전국적으로도 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 또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한치의 소홀함도 없는 우리 성남시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전화위복의 기회를 얻도록 우리 성남시가 모든 것을 다하여 앞장서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부동산 뉴스 김경훈 기자인데요. 하나는 제도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좀 보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또 하나인데 질문을 또 하나. 먼저 산설터널 최근에 산설터널도 다녀오셨는데요. 그 관련돼서 이제 기사 보도를 했었는데 담당 부서라든지 아니면 그 공보관이라든지 관실이라든지 그 사후 안전조치 임시조치 한 후에 회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그 보도 후에 현장을 재방문해서 다시 공보관실에 제가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임시조치가 좀 재빠르게 됐다라고 알려드린 형국이었는데 그 다른 지자체에 비했을 때 이런 그 대언론 회신 아니면 이제 피드백이 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 정자교라든가 4개 교량만 해도 큰 비용이 발생하는데 일기신도시 재정비 사업 관련돼서 어떤 기반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성남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어떤 지금 시민들은 용적률이라든지 자기 아파트, 자기 개인적인 소유권에 대한 것만, 재산권에 대한 것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이 좀 큰 그림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성남시 우리 신상희 시장님께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어저께 보면 이제 정부에서 전국의 뭐 교량이나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점검을 일제 점검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거를 언론을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만은 성남은 이제 중앙 정부에서 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이 일단 우리 사태가 저희가 생겼으니 성남은 우선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또 경위도에 우선 점검 또 보수 또 재시공 뭐 이런 것들을 뭐 광범하게 교량뿐 아니라 모든 시설물을 우리가 할 계획인데 하다 보면 뭐 예산이 엄청 들겠죠.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의 이런 예산 지원뿐 아니라 우리 또 캔틸레버라는 참 그 공법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 불정교 같은 경우는 540mm 이 차도부의 붙은 부분과 끝부분, 보도부의 끝부분과의 이 격차가 540mm, 54cm가 이게 가라앉은 거죠. 그리고 가로등도 이게 육안으로 봐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이러한 그 공법에 대해서 또 안전점검에 대해서 이 구조물의 어떤 근본적인 거는 안전점검에 예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검 없이 그냥 그 보도부의 어떤 이 슬래브라든가 뭐 그런 일부 균열가고 뭐 이런 어떤 부분적인 이런 어떤 점검으로 양호화되든가 이런 판정 그 매뉴얼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안전 점검의 어떤 시기라든가 또 1종 말고 2종, 우리 교량이 2종인데요. 500m 이내는 2종인데 2종 교량, 2종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정밀 진단을 하는 게 의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 정밀 점검에서 이제 정밀 진단을 하라고 그럴 때 하는 건데 21년도 불과 2년 전에 그 정자교에 대한 안전 정밀 점검에서 안전 정밀 진단이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깝고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안전 점검에 대한 그런 그 매뉴얼이나 그런 또 업체 그 점검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뜯어고쳐야 된다 이렇게 좀 이번에 교훈을 삼아서 생각하게 됐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중앙정부의 그 관련 부처들하고 이런 저희의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서 좀 제도 개선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아주 절실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부서의 그런 언론과의 좀 그런 피드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부서에서 좀 이러한 또 중차대한 이런 안전의 문제나 이런 시민의 우려, 걱정 이런 커다란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나 언론과 이렇게 좀
교류를 또 피드백을 잘 우리 부서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좀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 개 다리는 2등급 거의 최하 등급이고 하나가 D인데 그것들이 원래는 이제 BC 등급이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그 안전 점검이 얼마나 부실했는지가 드러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남시 과제를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지금 이미 이제 보도 통제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길어질 거잖아요. 1년 반 정도. 그러면 어떻게 교통 배치를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 안전 점검,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뭐 과정을 뭐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1년 2월에서 5월까지 2년에 한 번 하는 정밀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뭐 근본적인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밀 안전 진단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뭐 슬래브 균열이나 뭐 망상 균열, 백태 뭐 등등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고, 근데 그것을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점검에서 나온 그 보수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바로 조치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작년 8월부터 그 보수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1년 3개월이 지나서 그 안전점검이 정밀 안전점검이 끝나고 1년 3개월이 지나서 보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왜 그런가 이제 부서에 알아봤더니 재작년 21년 5월에 결과가 나왔으면 다음 연도 본 예산에 그걸 보수공사비를 이제 반영을 한대요. 다음 연도 본 예산에. 그 다음 연도 그냥 작년이죠. 22년 본 예산하고 그것도 또 설계하고 뭐 또 업체 찾고 뭐 하다가 또 몇 달 늦어서 8월부터 이게 공사가 돼가지고 이제 작년 11월 24일 날 이제 보수공사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는 사이에 상반기, 하반기에 또 매년 한 번씩 하는 정밀이 안 들어가고 이건 안전 점검, 정기 안전 점검이 작년 11월에 이루어진 겁니다. 22년 11월. 그러니까 보수공사 마무리 시점에 거기에서 양호하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면 우리 그 부서의 이 공무원들도 자기 자신이 점검 기술자도 아니고 점검 업체도 아니고 그 다니면서 다시 또 업체에 돈 주고 한 것을 뜯어보고 맞나 틀리나 확인하기도 참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 좀 그렇게라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 정말 다 공시자들 다 망치 하나씩 들고 다 두들겨 보면서 그걸 하든가 해야지. 결과는 그렇게 나온 것에 따른 정밀 안전 점검에 따른 보수공사를 작년에 하반기에 했던 거죠. 근데 또 정기 점검 업체에서 결과 양호하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지나온 겁니다. 그래서 올해 재작년에 이맘때 정밀 안전 점검을 했으니까 2년마다 한 번 하니까 요번 지금 이제 3월, 4월, 5월 그게 한 4달 정도 기간을 잡더라고요. 재작년에도 2월부터 5월까지 했는데 이번에도 2월, 4월, 2, 3, 4, 5 이렇게 해서 몇 달에 걸쳐서 정밀 안전 점검을 하는 중에 이제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근본적인 좀 교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아마 캔틸레버 공법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또 그런 그 기울어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또 위험도 평가가 크게 반영이 돼야지 뭐 C등급 양호하다 뭐 이런 식의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이런 사태 초래했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이 공법과 시공 공법과 또 점검 그런 방식 또 기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러한 사고들이 재발될 가능성이 전국적으로 농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통 대책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교량을 보도부라도 다시 재시공하나 뭐 하려면 시간이 1년 이상 걸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차도를 좀 이용해서 차도에 뭐 1차선을 안전을 다 조치를 한 이후에 지금 이제 돌점 요난 뭐 순회도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통행로를 마련하고 보도부를 그리고 또 가설교도 또 설치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일단은 아쉬운 대로 일단 시민의 보행에 대한 교량 횡단에 대해서는 불편 없이 최선을 다하겠고요 앞으로. 그리고 또 정자교는 저는 아마 다시 원상복구되는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경찰청에서는 아주 거기 손도 못 대게 지금 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이 차도부는 괜찮으니까 차도부에 차는 안 다니더라도 차는 조금 위에도 뭐 상관이 없는데 걸어 다니는 거 굉장히 힘드니까 이 차도부 그 자체에 보도 불을 좀 만들어서 인도에 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우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저기 우리 저 시위회가 또 10시부터 열려서요. 오늘 본회의가 그래서 우리 간부분들은 좀 시위회 가시고 제가 또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하시고 가시죠.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아까 이쪽에 예, 경인종합일보의 정현석 기자입니다. 이번에 그 정자교가 지금 30년이 됐지 않습니까? 네, 30년이 됐는데 이 전문가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상적으로 정상공법으로 다리가 만들어지는 그 수명이 100년이라 합니다. 100년인데 30년이 된 다리는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대는데 그 정자교 이외에도 그 당시 도시가 들어서면서 LH 측에 그걸 인수를 받았잖아요. 인수를 받았는데 참 100년을 가야 되는 다리가 30년밖에 안 돼서 사고가 이렇게 났다는 거는 LH 측에도 어떤 좀 책임충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문제를 한번 여쭙고 싶고, 그리고 또 전문가 또 말씀 들어보면은 상판과 인도 부분에 그 연결되는 그 클렉 부분이 있다 합니다. 근데 그 클렉 부분에 갈라진 부분을 보고 부실 시공이 좀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이 부실 시공이 이루어진 그 업체에 대해서도 뭐 책임 추궁 같은 거라든지 없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예, 첫째 그 LH 뭐 문제는 또 부실 시공 업체 이런 문제는 저희 시가 그것을 그냥 그렇지 않냐라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죠. 우선 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마 좀 수사 한참 진행 중이니까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 시공업체 잘못인지 또 점검업체의 잘못인지 또 시의 관리의 잘못인지 이런 부분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이 좀 철저히 돼야만 사후 이런 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어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어떤 개선책까지 나올 수 있는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 시는 자체적으로 향후 무슨 어떤 이런 교량이나 또 기후외 시설 같은 부분에 있어서 시공부터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좀 가장 안전한 그런 공법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해야 되는 그런 좀 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 100년 뭐 전문가들 이야기 요새는 이 사건을 저는 보면서 누구 말도 참 믿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전문가라는 사람이 다 한 거 아닙니까? 저거 시공서부터 준공 내주고 저 매년 뭐 또 2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근데 이 또 제도적으로 큰 문제가 일종 시설이 아니고 아까 우리 길이가 500m 이내의 그 짧은 그런 교량은 2종 시설이에요. 1종은 이제 한강대교 같은 거죠. 그 500m 넘는 그런 교량은 1종 시설이라 정밀안전진단을 4년에서 6년 사이에 받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근데 2종 시설은 정밀안전진단을 안 받아도 돼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근데 2005년도에 그 정밀안전진단이 중대 결함으로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어요, 한 번. 근데 그것이 18년 됐죠.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때. 진단, 점검이 아닌 진단. 근데 그 당시에는 이유가 이 교량을 보도 차도부까지 다 떠받들고 있는 이 교각이 균열이 됐다. 그건 좀 심각한 거죠. 균열이. 그래서 중대 결함이다 해서 정밀안전 진단을 2005년도에 받은 거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 진단을 받을 그런 이유가 없다. 그냥 보수 정도로 다 이제 그 평가가 됐는데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량의 이 공법이 캔틸레버라는 거. 저는 그 정자교 그 당일날 그 현장에 가서 그 무너진 거 보고 제가 어떤 걸 딱 발견했냐면 이제 보도부가 이렇게 떨어지고 차도부가 있잖아요. 그 사이가 이제 공간이 보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교각이 차도부까지만 딱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교각이. 큰 콘크리트 교각이. 그럼 여기는 저기서 끝났지 이 보도부까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순간 이제 그 현장을 보고 문제가 있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이게 무슨 캔틸레버인가 그런 공법에 그 한쪽에만 갖다 붙이는 것도 차도에 붙여도 좀 이게 안 빠지게 하고 상식이 아닙니까? 철근으로 그걸 유지를 하는데 안 빠지게 위해서는 철근을 지그재그로 하거나 뭐 철근을 상대편 보도부까지 철근을 통째로 연결을 하거나 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몇 군데 아치로다가 이렇게 뭐라 그래 무슨 뭐라 그래 하여튼 뭘 매거나 뭔가 이게 상식인데 힘을 도대체 어디서 받냐? 또 차도부 연결한 철근으로 받는다. 철근이 쑥 빠진 걸 보니까 한 1.5m 되나요? 그게 모든 힘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 이게 염화칼슘도 뿌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정자교라는 데가 무너진 건 아마도 그 정자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그 아파트 단지에서 출근길에 또 퇴근길에 아마 그 사용 아마 양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보도부의 그 스탠스가 아니 그 스트레스가 많이 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딴 데보다 먼저 사고를 냈지만 그 시간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물정교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참 이렇게 안전점검 이렇게 해서 괜찮다. 이게 보수 좀 해라. 뭐 깨진 거 좀 떼오라. 이 자체가 안전점검 그거 절대 믿을 게 안 되고 그거 제가 요새 이제 우리 담당 부서에 안전점검했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가서 좀 눈으로도 보고 좀 진짜 좀 필요하면 조금 의심되면 진단. 그 안전 정밀 진단은 이제 뭐 비용도 들고 시간도 걸리지만 정밀 진단해라. 딴 데 돈 쓸 거 아껴가지고 그런 거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는데.